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저도 그렇고 땅이나 부동산을 사시려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급매물입니다. 급매물이라고 한다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물건을 빠르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아주 싼 물건을 줍줍해서 경기가 풀릴 때 비싸게 팔 생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급매물을 찾고 계십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급매물 있냐고 물어보시고 싼 땅 나오면 바로 연락 달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거래를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급매물이라고 해서 싸게 샀다가 알고 보니까 위치만 좋을 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일수록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급매물이 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봐온 급매물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지만 공장, 창고, 또 빌라 같은 경우 권리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알려줍니다. 이때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소유권과 관계가 있는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가 설정을 하는 것으로 땅 주인이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토지가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급매물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의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데 해당 부동산의 금전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을구는 근저당권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은행에 이 부동산이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매매가보다 대출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혹시나 모를 중개사고의 위험률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싸게 급매물을 잡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중도금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갑자기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것보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것보다 대출 금액이 더 크지 않도록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채업자가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있는 매도인은 그렇지 않은 매도인보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자기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등본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는 급매물이라고 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안 판다더라 이런 경우인데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겪는 일입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모양도 좋고 개발도 되는 땅인데 의외로 가격이 싸네 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때 부동산에서도 주인한테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을 확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진짜 팔 생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 내 땅이 이 정도 가격은 금방 팔리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고 안심을 하고 나서는 요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거나 내 땅이 이 가격에는 수월하게 팔리는구나. 그냥 좀 더 기다려서 경기가 더 좋아지면 비싼 값에 내놔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격을 한번 떠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도 부동산에서 미끼용 매물을, 허위 매물을 내놓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 마음에 들었던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계약도 못하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려던 사람도 힘이 쭉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요. 특히 땅은 개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급매물이고 저렴한 임야가 지도상으로도 위치가 괜찮아서 가봤더니 묘지가 정말 셀 수가 없이 많고 땅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이 그냥 흙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임야를 개발을 하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이 묘지들을 이장을 해줘야 되고요.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집안도 옹벽을 쌓거나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니 싸게 산 임야를 개발하려다가 땅값보다 개발 비용이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싸다고 급매물이라고 해서 가보면 10중 8구는 아, 이래서 가격이 이렇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있는 겁니다. 또한 땅은 도로나 배수로가 없으면 개발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도 역시 개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땅이 급매물로 둔갑을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공장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급매물이다 해서 가봤더니 도로 지분이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 지어진 공장이니 도로 지분이 없더라도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개발이 이미 됐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진입로를 가진 땅 주인이 여긴 내 땅이니 공장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막아버린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러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 하나하나마다 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급매물이기 때문에 싼 것인지 이유가 있어서 싼 것인지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게 정말 어렵고 특히 땅을 거래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모든 땅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 매수자가 바라는 일이지만 너무 싸다고 급매물을 무턱대고 사지 않고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서류 확인과 임장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특히 전화하셔서 부동산에 싼 땅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정말로 싸기만 한 땅을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